제 앞에 화면 볼게요. 우리 어제 구조 변경하면서 리팩토링 그리고 리스트의 검색 기능 추가를 좀 해봤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회원 관련 기능 만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기능들을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인 프로그램 시작과 종료 이런 기능을 제외하고 우리가 진짜 기능이라고 생각할 거를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게시글 작성, 그리고 게시글 리스트 목록 보기, 그리고 게시글 상세 보기, 그리고 게시글 수정, 게시글 삭제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록에 검색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결국은 다 게시글 관련된 기능들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기능들이 가장 기본적인 CRUD의 표본들이에요. CRUD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게시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로 가장 기본이 되는 역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웹 환경 없이 자바를 활용해서 구축을 했을 뿐이지 사실상 게시글 작성하고 목록 보고 상세 보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 큰 프로세스에서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든 JSP를 사용하든 어떤 걸 사용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이 했던 이 과정이 결국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큰 틀이 변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세부적인 사용법과 세부적인 활용법, 그리고 뭔가 코드를 작성해 나가는 디테일한 방법, 이런 것들만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 기능을 만들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게시글 관련된 내용에서는 이 흐름을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그 다음 쭉쭉 반복하면서 진행을 할 때 문제가 없을 거고, 만약에 아직 흐름 이해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또 반복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어요. DB를 접목시켜서 DB랑 함께 또 게시판을 만들어 볼 거고, 그 다음엔 프론트엔드 관련된 기술들을 배워서 기초 웹 환경을 구축해 놓고 거기서 또 한 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스프링 부트를 시작하고 나서 또 한 번 이 과정들을 거칠 거니까요. 다만 완전 다른 걸 신경 쓰지 않고 프로세스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기는 딱 지금이에요. 이 시기가 지나고 이제 DB랑 접목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사실 이 프로세스 플러스 다른 기술을 우리가 접목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공부하는 포커싱이 이쪽 기본적인 흐름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좀 복습을 잘 해서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CRUD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제 기본적인 CRUD의 회원 관련 기능도 포함이에요. 왜냐면 회원도 회원 가입이 있고요. 그렇죠? 회원 가입이라는 건 결국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게시글 작성과 유사한 겁니다. 왜 유사할까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만들어놨던 거를 다시 좀 적어드릴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써놨다고 했을 때 회원 가입은 게시글 작성과 아주 밀접합니다. 왜냐면 게시글을 쓰는 행위는 없던 무언가의 데이터가 아예 존재하지 않던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게시글을 쓰지 않으면 당연히 게시글이라는 데이터는 없어요. 근데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없었던 데이터가 생겨나는 과정, 그러니까 데이터가 추가되는 거죠. 회원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이라는 데이터가 없었는데 회원가입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시면 더 디테일하게 배우시겠지만 이 CRUD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create, 그 다음에 read, 그 다음에 update, 그 다음에 delete,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create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게시물을 작성하고 회원가입을 하는 이 기능들은 모두가 create에 해당하는 과정이다. 그럼 우리가 만들어놨던 목록, 상세 이런 애들은 이미 있는 데이터를 보는 거죠. 사용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화면에 띄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read에 해당을 합니다. 회원 관련 기능에서 이거랑 유사한 걸 찾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거 마이페이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마이페이지는
내 회원 정보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회원 정보들을 화면에 그려내서 사용자가 직접 볼 수 있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리드 안에서 업데이트나 딜리트가 가능하게 해줘야겠죠. 왜냐면 회원 기능에서 마이 페이지는 들어가서 뭐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던가 아니면 뭐 닉네임이나 주소 이런 걸 변경한다던가 이런 게 당연히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회원 탈퇴 기능조차도 마이 페이지에서 보통 이루어지기 때문에 넓게 보면 마이 페이지 안쪽에서 업데이트와 딜리트의 기능이 섞여버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마이 페이지 정도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에 해당하는 게 당연히 업데이트일 텐데, 회원 관련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능, 회원 정보 수정이 있겠죠. 그렇죠. 딜리트 삭제의 경우에는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원 탈퇴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게시판 기능을 만들면서 했던 게시글 작성, 목록 상세, 수정, 삭제, 이것들이 CRUD의 가장 기본 요소인데, 회원 관련 기능들도 결국에는 CRUD의 일환들이다. 그럼 우리가 CRUD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건 게시판 관련된 기본 기능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플러스 회원 관련된 기능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게 웹에서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걸 넘어서서 이제 추가적인 기능을 더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그 이상의 작업들이고, 딱 CRUD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회원 관련 기능, 게시글 관련 기능, 이 두 가지가 접목된 상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조금씩 더 디테일을 챙겨서 뭐 글을 작성할 때 첨부 파일을 첨부한다던가 뭐 이미지를 올린다던가 글 안에 뭐 편집을 할 수 있게 한다던가 에디터를 사용한다던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결국 CRUD의 다 일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들이 아직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아직 많이 남은 상태긴 하지만, 결국 기본적인 큰 틀의 흐름, 큰 틀의 기능들은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다라는 거. 그럼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회원 관련 기능을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해왔던 거랑 별반 다르지 않겠죠. 그렇죠? 이미 우리는 표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만 약간씩의 디테일이 다를 뿐,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을 해보시면서 이제 기능을 만들어 볼 시간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회원 관련 기능 중에 회원 가입을 먼저 할 거예요. 회원 가입을 안 만들면 로그인도 못하고요, 마이 페이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탈퇴도 못하고 수정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회원 가입부터 진행을 할 건데, 자, 좀 심플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실제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할 때랑 다르게 아주 간단하게 기본적인 검증만 거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명령어를 멤버 조인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여기는 아이디, 너 아이디 뭘로 만들 거야? 입력을 받아야 되고, 비밀번호는 뭘로 할 건데?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 하나 만들 거예요. 이거 그냥 로그인 부분을 다 제거하죠. 비밀번호 확인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해요. 이거는 왜 필요한지 이따가 제가 직접 시간을 들였다가 만들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이름 정도까지만 입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세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가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렇게 입력된 값들이 전부 다 문제가 없다면 1번 회원이 가입되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일단은 처리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또 멤버 조인을 했을 때 당연히 문제가 없다면 2번 회원이 가입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야겠죠? 회원도 게시글한테 고유한 번호, 아이디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서 썼듯이 회원도 마찬가지예요. 고유한 번호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제 회원 가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디 중복 체크가 있어요. 요즘에 회원 가입하는데 아이디 중복 체크 없는 사이트는 없죠. 근데 그게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 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오히려 그런 중복에 대한 체크가 없는데 그게 왜 그런지 이것도 제가 이따가 만들면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나갈 때 그런 게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런 것까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같이 고민하시면서 이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시간을 들여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이번에도 한 15분 넘지 시간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 표본이 있었던 상태였는데
사실 진짜 딱 적어드렸던 이만큼을 수행하는 거는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걸 수행하면서 기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라고 시간을 조금 더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또 시간은 부족했던 상황일 거고. 자, 같이 한번 하면서 또 하나하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회원 관련된 기능을 새롭게 추가를 하는 상황인데, 회원 관련 기능은 게시판 관련 기능과 어떻게 보면 결은 좀 다른 기능이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조건문을 추가로 연결을 하고 있었는데, 회원 관련된 애들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명령어를 추가로 조건문을 이제 추가로 만들어서 명령문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던 그 상황이랑 지금 회원 가입 기능을 만드는 상황이랑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건문에 살을 추가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방법을 떠올리셨다면 사실 조금 불필요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결은 달라도 결국에는 이 프로그램 내에 존재하는 기능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능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 해당 조건문들이었으니까 이 조건에다가 추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동일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복사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줄 거고요. 밑에 있는 녀석을 else if로 또 한 단위로 엮겠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article write 두 개가 지금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을 수정해 버릴 거예요. 여기를 멤버 join이라고 바꿀 겁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순서가 있는 게 어느 정도 순서를 갖춰서 흐름을 만들어 주는 게 가독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서 저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게 맞다 보니까 회원가입을 좀 더 위쪽으로 위치를 시켜줄 거예요. 나중에는 어차피 이 녀석들이 다 따로 분리가 될 거라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거기까지만 고려를 해서 이 녀석을 위에다가 위치를 시킬 겁니다. 그럼 명령어 입력을 받았을 때 사용자한테 입력받아야 되는 값이 네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 write에서 입력받는 이 녀석들 재활용을 좀 해볼까요?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로그인 아이디, 그다음에 로그인 패스워드, 변수는 상황에 맞게끔 이름을 지어주는 거니까 체크, 그다음에 네임, 이 정도로 변수 이름들을 지어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여주는 메시지로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이름 이렇게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게끔 4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있는 녀석은 뭐 하는 애였죠? 이 녀석들? 얘네들이 존재했던 이유는 우리가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제목과 내용, 그리고 자동으로 증가되는 게시글 번호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날짜까지 포함해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하나의 게시물 객체를 만들기 위해 조립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조립된 애를 실제로 보관하기 위해서 아티클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코드들이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회원가입 기능이라고 했을 때 이 과정, 회원가입에는 필요할까요? 회원가입에도 동일하게 필요하겠죠. 왜냐면 게시물 작성과 회원가입은 결국 create라고 하는 영역을 담당하는 둘 다 없던 데이터가 새로 추가되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럼 추가된 데이터를 실제로 객체로서 조립을 완벽하게 해주고 그거를 리스트 같은 데에 담아서 보관을 해야 그 회원에 대한 데이터가 기록이 남을 거니까요. 게시물과 동일한 개념인데 결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과정이 똑같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이 데이터, 회원에 대한 데이터를 아티클에다가 저장할 수 있나요? 그거는 안 되겠죠. 아티클이라고 하는 녀석은 게시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우리가 클래스였으니까, 그럼 멤버, 회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 줘야겠네요. 우리가 DTO라고 하는 패키지를 분리를 시켜서 아티클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 아티클을 그대로 복사해서 멤버 클래스를 만든 거고요. 여기다가 필요한 상황에 맞게끔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아이디 회원도 동일하게 게시물과 동일하게 고유한 번호 아이디 값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이제 로그인 아이디랑은 다른 겁니다. 그냥 아이디예요. 그다음에 REG 데이트 날짜 정보 같은 경우는 회원도 좀 동일하게 필요하면 동일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살려놓고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그다음에 패스워드 체크 같은 경우는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임 바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죠. 이러면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데이터 중에서 3개 우리가 실제로 저장할 수 있게 변수, 공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보유한 번호는 자동 증가되게끔 똑같이 세팅할 거고 REG 데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util에 만들어 놓은 getDateSTR이라는 메서드로 호출해서 데이터를 저장해 줄 수 있겠죠. 그럼 생성자 부분 id, REG 데이트 타이틀이 아니라 로그인 id, 바디가 아니라 로그인 패스워드, 뷰 카운트가 아니라 네임 이렇게 변경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increase 뷰 카운트 같은 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getter setter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었으니까 또 동일하게 여기도 getter setter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멤버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 우리가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멤버 객체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멤버 같은 경우 당연히 임포트도 진행을 해줘야겠죠? 근데 멤버는 기존에 JDK가 제공하는 멤버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잘 우리가 만든 걸로 적용하기 위해서 잘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라는 이름처럼 동일하게 라스트 멤버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아직 저 변수 없지만 그냥 이제 추가로 만들 거니까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을 세팅해 주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거는 util 클래스 그냥 스태틱 메서드 불러올 것이고 아이디와 패스워드 네임은 여기서 입력을 받을 건데 이 녀석 없죠? 얘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위로 올라가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처음에 초기값 세팅이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헬로서 값을 저장시켜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라스트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증가를 해야지 올바른 상황이니까 바꿔주도록 하죠. 여기도 이렇게 글이 아니라 회원이 가입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객체로서의 조립은 완료를 했는데 우리가 저장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저장하려면 리스트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리스트도 하나 만들어 줘야겠네요. 이렇게요. 자, 그럼 만들어낸 리스트에다가 비어있는 new array 리스트 객체 하나 만들어 연결시켜 주는 것까지 초기값이 있어야 돼요. 이걸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다가 멤버스에 뭔가를 넣으려고 하면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을 할 겁니다. 꼭 이 작업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멤버스에 저장하는 거 add 멤버 객체를 저장할 거야. 자, 여기까지 하면 지금 여기에 나타난 제가 적어드린 부분에 해당하는 코드는 개발이 끝난 거예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자, 이 녀석에 일단은 멤버 조인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아이디 입력 받을 수 있게 비밀번호 입력 받게, 비밀번호 확인도 입력 받게, 네임도 입력 받게 잘 나왔고요. 멤버 조인 입력 받으면 2번 회원 가입까지 잘 됩니다. 자, 문제는 없어요. 제가 알려드린 사항은 딱 여기까지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렸던 시간 안에 딱 요 정도까지 성공했다.
라고 해도 사실 나쁠 건 없어요. 그 정도만 해도 지금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거 그냥 두고. 자, 지금 기본적인 구조는 갖춰놨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이 조인, 지금 회원가입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자, 첫 번째 문제. 일단 비밀번호 확인이 검증 과정이 확인에 대해 검증 과정이 없다. 입력은 받는데 검증을 안 해요. 실제로 다르게 입력을 해도 가입이 돼버린다는 게 문제죠. 이렇게 비밀번호는 ASD인데 비밀번호 확인이 QWE예요. 근데 넘어가죠. 그리고 가입까지 완료가 돼요. 실제로 이렇게 가입된 데이터는 멤버스에 저장까지 될 거예요. 대신에 저장된 멤버스 안에서 멤버 객체는 QWE라는 이 값을 모르겠죠. 우린 이 값을 따로 저장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가능하게 진행이 되는 것부터가 문제니까 우리는 비밀번호 확인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 자, 그럼 확인이 왜 필요한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회원가입을 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확인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 일치할 때만 가입이 성공 가능하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이 작업을 왜 만들었냐면요. 초창기 웹 시절에는 비밀번호 확인이라는 이러한 기능이 없는 사이트들도 있었어요. 사용자들이 그냥 아이디랑 비밀번호 원하는 거 입력하고 기타 정보 입력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운영되던 사이트들 중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빠르게 발전하면서 금방 바뀌었지만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있었을 때 뭐가 문제였냐면, 그게 왜 바뀌었냐면, 우리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죠. 화면에 그대로 내가 입력한 타이핑된 텍스트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물론 요즘에는 일부러 노출될 내가 입력한 게 뭔지 확인하라고 버튼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뭐 체크박스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클릭하면 내가 입력한 거 그대로 나왔다가 클릭하면 다시 이 별표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비밀번호를 이렇게 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표기가 된단 말이죠. 그 상태인데 나는 저렇게 입력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입력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용자한테는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냥 나는 잘 입력했겠지 하고 넘어간 겁니다. 가입이 진행이 됐어요. 가입이 끝났죠? 로그인을 하려고 해요. 로그인이 안 되죠. 내가 내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비밀번호는 이거예요. 근데 사용자는 실제로 이걸 입력했어요. 근데 사용자가 타이핑을 하다가 오타가 난 건데 오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이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그 비밀번호를 찾으려면 또 한 번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심지어 그 비밀번호 찾기라는 기능이 그렇게까지 잘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요즘에는 본인이 인증된 핸드폰으로 쉽게 정보를 입력하고 찾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거 아실 거예요. 막 그렇게 옛날 얘기도 아니지만 비밀번호 찾기 질문 같은 거 이거 적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 이렇게 회원가입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질문을 뭐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었고, 답변도 뭐 고를 수 있는 게 있었고 입력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완벽하게 일치를 해야 네가 진짜 이 가입한 회원이 맞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비밀번호에 대해서 변경 권한을 준다거나 이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죠. 나 이제 막 가입했는데 로그인을 못해요. 가입한 즉시 비밀번호를 찾아야 돼요. 그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근데 하다못해 이런 기능이 잘 안 되어 있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조차도 없던 사이트는 회원이 비밀번호를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나 방금 가입을 했는데 로그인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그걸로 검색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검색은 정보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면 좋았는데 확인이 안 되면 데이터베이스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화를 받는 콜센터 직원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적으로 전산적으로 처리가 상당히 더뎠던 그때 초기 상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생각을 해냈어요. 그리고 개발자들과 이 실무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회원가입을 너무 실수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해서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한 번 똑같은 걸 한 번 더 입력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비밀번호에 오타가 생겨서 가입을 잘못했던 사람들의 비율이 90% 이상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할 때 그렇게까지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도 실무자들과 실무자들한테는 엄청난 편의성을 제공하는 아주 혁신적인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아예 이런 게 거의 기본이죠. 이거 없는 사이트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에 더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쓰여진 거를 원본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워낙에 이제 오타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자리매김한 기능인데 우리도 이 확인을 꼭 입력을 해야 되고요. 입력을 받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입력된 애랑 여기에 입력된 애가 완벽하게 일치하는지 꼭 검증을 해줘야 되고요. 일치를 할 때에만 그 다음 스텝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작업도 하나 필요할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현재 상태에서 문제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중복 체크는 꼭 필요해요. 이것도 왜 필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했었죠. 자, 아이디 중복 체크가 필요한 이유는 진짜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이제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죠. 자, 이러고 나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실제로 가입한 회원 중에 존재하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찾아보고 일치하는 회원이 있으면 너 그 회원이구나 하고 들여보내줘야 되는 거래요.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이 만약에 없으면 제가 만약에 가입을 할 때 AAA라는 아이디와 AAA라는 비밀번호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런 아이디를 만들고 이런 비밀번호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완전히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동일한 회원 2명이 존재하는 거죠. 1번 회원과 2번 회원. 자, 저는 1번 회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AAA 이렇게 입력을 하고 로그인 버튼을 딱 눌러요. 그러면 이거랑 일치하는 회원이 있나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확인하러 딱 데이터 쪽을 확인하러 가봤는데 있어요, 있기는. 근데 또 있어요. 그럼 이제 얘는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컴퓨터는. 1번 회원 로그인 시켜야 돼? 2번 회원 로그인 시켜야 돼? 컴퓨터는 제가 1번 회원인지 2번 회원인지 알 방법이 전혀 없어요. 얘는 입력되어 있는 값과 데이터를 비교해보고 그 비교된 데이터가 일치하는 걸 기준으로 통과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 어디서 접속을 했는지 이런 거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알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아이디나 비밀번호 둘 중에 하나는 완벽하게 분리를 시켜야 돼요. 타인과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굳이 아이디 중복 체크 말고 비밀번호를 중복 체크를 해서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일단 검증이 되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비밀번호가 중복 체크가 되면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요. 제가 AAA라는 아이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AAA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AA라는 아이디를 만드는데 그때 가입할 때 비밀번호를 AAA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얘는 중복 체크를 하게 되면 걸리겠죠. 이미 여기는 가입된 회원이니까. 그럼 걸렸네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정보를 얻은 거냐면요. 누군가는 하다못해 누군가는 이러한 패스워드를 쓰고 있겠구나라는 정보를 얻어낸 거예요. 비밀번호라는 건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번호죠. 비밀로 입력하고 비밀로 가져라 해서 비밀번호인 건데 그 비밀이 누설된 겁니다. 특정 인물을 딱 꼽아낼 수는 없을지언정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일치하는 거를 따져가면서 가입하진 않을 거니까 특정 인물을 딱 찝진 못해도 누군가는 이러한 패스워드를 쓰고 있네라는 사실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패스워드를 쓰는 누군가는 악의를 품은 사용자에게 안 좋게 악용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찾아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중복 체크하는 거는 상당히 좋지 못한 방식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이런 상황들을 다 타파해 나가고자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이디는 사실 노출이 돼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비밀번호보다는 조금 더 공개돼도 상관이 없는 부분. 그래서 실제로 아이디를 입력하는 부분은 숨겨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를 중복 체크해서 중복되는 아이디가 없게 누군가 AA를 했으면 얘는 AAB를 하더라도 동일하게는 하지 못하게 비밀번호가 둘이 이렇게 일치를 하더라도 이제는 로그인을 시킬 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런 상태를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는데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건 현실 상황에서 어떤 게 가능한 거냐면요. 여기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로그인 버튼 눌렀는데 로그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능하면 안 되는 일이겠죠. 그렇죠? 그럼 이 아이디, 아무것도 안 쓴 이 아이디와 아무것도 쓰지 않은 이 비밀번호를 가진 사람은 모두에게 아이디 비밀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회원인지 몰라도. 그럼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할 때 공백 검증을 통해 입력값이 없으면 다시 공백 검증을 통해서 필수 입력값에 대한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꼭 입력을 해야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런 필수 입력값은 요즘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아이디 부분을 입력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이디는 필수 입력 정보입니다 하면서 못 넘어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넘어가더라도 경고로 빨간 문구를 보여준다거나 하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꼭 아니면 뭐 이 아이디 입력하라고 화면 그려놓은 이 네모 칸에다가 별표를 이렇게 달아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 많죠.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둘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단은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거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